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윤리 시험 문제를 2022년 5월 7일에 시행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중순쯤에 그 스포츠 한국 체육사 시험 문제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뭐 저도 그 학기 말 이어서 뭐 채점하고 뭐 어쩌고 이러느라고 이제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제 7월 초가 됐습니다. 2022년 7월 초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방학 동안에 한 과목 한 과목씩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윤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데, 한 80점 맞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몇 문제가 그 학자들의 이론이나 학설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론을 모르면은 이렇게 그냥 문제만 읽어서 맞추기가 힘든 문제를 내요. 그게 이제 모든 과목이 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점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느 과목이든 간에.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무슨 딱히 그 공식 교과서가 있어서 그거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 과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다 개인마다 선택하는 과목이 다르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든 자기가 선택할 과목은 좀 그 정확한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건 과락만 면하면 된다든가, 아니면 70점을 맞겠다든가, 뭐 혹은 뭐 80점, 90점, 100점이 목표다, 이렇게 다 다르니까요. 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기까지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이론 부분, 학설 부분.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 한번 하나씩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덕적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 이 선이라는 거는 그 한자가 있습니다만은 착할 선자이죠. 그리고 또 좋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좋다는 게 과연 그 어떤 거냐?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특히 윤리학에서는 하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랄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능적으로 효과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4번이 도덕적으로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1, 2, 3번은 뭐냐면은 어떤 그 상황에서 예,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그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좋은 패스라고 했을 때 그 패스가 도덕적으로 옳은 패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효과적으로 그 득점을 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연결해준, 뭐 택배 크로스 같은 그런 것들은 좋은 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에서의 그 고난도의 좋은 연기, 이 경우에는 물론 뭐 효과적이라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 효과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어떤 예술적으로 뛰어나다는 뜻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좋다는 뜻, 그 선하다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여기서는 뭐 좋다기보다는 아름다운 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2번도 되고. 3번,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칙인데, 반칙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뭔가가 안 좋은, 규칙을 어겼다는 얘기니까 안 좋은 뜻인데, 좋은 반칙이라니요. 이건 좀 약간 모순된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이 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속공을 할 때 반칙으로 저지를 함으로써 득점, 그 상대방이 득점할 그 찬스를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효과적으로 수비했다 이래서 좋은 반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4번이 도덕적인 의미를 뜻하고, 1, 2, 3번 나머지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뭔가를 잘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약간 그동안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 존 롤스의 그 사상인데, 이분은 그 20세기 말에 아주 그 유명했던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도덕 철학자인데, 그 정의론이라는 아주 위대한 책을 썼죠. 예. 그래서 이분의 자, 이제 기억과 니은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상을 설명한 그 보기가 있고요.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그 괄호가 4개가 있고, 기억, 니은, 니은, 기억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래요. 예. 근데 이제 기억을 보니까 탁월성 아니면 규범성입니다. 예. 자, 탁월성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고요. 예. 규범성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뭐 그거에 따라서 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괄호에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예. 탁월성이 혹은 규범성이 인간 발전의 조건이며 모든 이의 관점에서 선이된다고 하였다. 어, 자, 탁월할 때 인간이 발전하고 모든 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바르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규범성이 있을 때 인간이 발전하고 좋다고 할까요? 그 규범성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뭐 행동하고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일단 탁월성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예, 탁월하다는 거는 뭔가를 잘하고 우수하고 이런 얘기라서 일단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여기서 확실하게 일단 맨 첫 번째만 봐서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를 보죠. 스포츠는 무엇을 신체적 니은을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한다. 아, 예, 뭔가를 극복한대요. 예, 니은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니은 극복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이렇게 이겨내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니까 니은의 자리에는 뭔가 좋지 않은 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나 좋지 않은 거를 극복하지 좋은 거를 극복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은에는 뭔가 안 좋은 게 와야겠구나. 보니까 평등이 있고 조건이 있고 불평등이 있는데, 어, 뭐 조건을 극복한다 이건 뭐 좀 이상하죠. 예. 평등 아니면 불평등인데, 평등이 좋은 겁니까? 불평등이 좋은 겁니까? 뭐 무조건적인 평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불평등보다는 평등이 좋고 불평등이 나쁘죠. 그래서 극복을 하려면은 불평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탁월성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했고, 니은에는 불평등이 들어가는 게 올바른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 3번 같은데 나머지도 한번 보죠. 즉 인간이 갖는 신체적 능력의 무엇은 오히려 니은은 그러니까 니은의 이제 불평등을 놓고 보면 되겠죠. 신체적 능력의 불평등은 오히려 탁월성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아, 이게 이러니까 말이 되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신체적인 능력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운동 능력이 다 다르고요. 또 신체적인 조건, 뭐 키가 더 큰 사람도 있고 근력이 더 센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평등, 똑같지가 않으니까 불평등하죠. 이러한 불평등이 뭐 스포츠에서 그 어찌 보면 공정한 경쟁을 저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누가 더 노력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있는데 그게 뭐 사실 그걸 어쩔 수가 없잖아요. 키가 큰 사람을 뭐 줄여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너는 너무 근력이 세니까 근력을 줄여가지고 와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근력이 부족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더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의 불평등이 예, 언뜻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노력해서 탁월성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좀 얘기가 길어져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봐서 정답은 기억은 탁월성, 니은은 불평등, 이렇게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 일단
일단 넣고 뭐 말이 되는 상식선에서 뭐 풀어보셔도 돼요. 그럼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아예 뭐 모르겠으니까 찍자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방식으로 차분히 읽어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자, 다음 3번. 자,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치 판단은 어,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가치 판단은 주관적인 의견이죠. 그리고 사실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판단이니까 사실이죠. 객관적인 거예요.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 판단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리을부터 보세요. 리을. 리을은 이상화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물론 확인을 해봐야죠. 2010년이 맞나, 밴쿠버가 맞나, 금메달이 맞나 확인해봐야 되지만 확인해본 결과 맞습니다. 그러면 리을은 뭐냐면은 가치 판단이 아니고 사실 판단이죠. 팩트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을은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있는 4번은 답이 아닙니다. 1, 2, 3 중에 하나인데 답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연기들은 아름답다. 체조 경기에서 선수들의 연기는 아름답다. 이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이죠.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는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상 사실 판단 같은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는 알죠. 고지방 음식은 건강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높고 뭐 이런 거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고 이러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무슨 뭐그 환자가 회복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뭐 특수한 경우에는 또 고지방 음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건강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팩트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것도 가치 판단이죠. 디귿, 디귿 시합이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이다. 이것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뭐 굳이 뭐 인사를 해야 돼 그냥 뭐 서로 그냥 뭐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가치 판단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서 3번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다. 그런데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조금의 반박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만 사실 판단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팩트. 그게 아니면 다 가치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윤리 이론. 모든 스포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거하고요. 규칙을 제정할 때는 공평성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 자, 뭐 이거 두 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세 번째를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건 좀 약간 그 과감한 주장이고 약간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의도나 과정이 어찌됐건 간에 그건 옳은 것이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까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론이 있는데, 자, 이건 뭐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라는 게 이거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제 utility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utilitarianism이라고 부릅니다.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그 제레미 벤담부터 뭐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효용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또 이 공리주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말. 그래서 결과론적 그 윤리 이론과 연결됩니다. 결과가 좋아야 좋은 거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다수결의 원리도 이거에 해당하고요. 예.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의무주의라는 거는 뭐 이제 의무론적 윤리체계를 말하죠. 이제 주로 칸트, 예. 요 뒤에 나옵니다만 칸트의 윤리체계 사상과 연결되고요. 덕윤리는 이 공리주의하고 결과론적하고 의무론적 윤리체계와는 약간 다른 약간 제3의 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행위라는 것은 그 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윤리체계를 덕윤리, 덕론적 윤리체계 혹은 뭐 덕윤리체계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예. 4번의 배려윤리라는 것은 뭐 따로 이런 그 용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보기에 넣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예. 4번은 뭐 아니고요. 예, 답은 1번이죠. 예. 5번 악원과 아레테. 이거는 그 이 두 개의 개념이 약간 그 대비되는, 예, 상반되는 개념인데 뭐 보완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표를 그려서 이렇게, 예, 서로 그 양쪽을 비교해서 써가면서 꼭 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자면은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악어는 어떤 경쟁이나, 예, 승부, 예, 이런 걸 중시합니다. 예. 반면에 아레테라는 개념은 뭐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예, 스포츠맨십 뭐 이런 것들 좀 더 넓은 가치, 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예, 스포츠가 악원적 요소도 있고 또 아레테적 요소도 있고 너무 악원에만 치우쳐서 뭐 무조건 이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이, 뭐 대충 하지 뭐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뭐다 중요하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1번은 뭐 1, 3, 4번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2번은 왜 틀렸죠? 악어는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지 않는다. 아니죠. 경쟁하니까. 예. 타인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뭐 기록을 잴 때 예를 들어서 내 라이벌이 뭐 몇 초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보다 더 빨리 들어가려면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 악원이니까요. 예. 2번이 옳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겠죠. 예. 자, 정리해주세요. 이거 꼭. 그 다음에 6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특히 그 공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유전자 치료를 통한 수행력의 향상은 일종의 도핑이다. 이거죠.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라는 게 뭐 굉장히 그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뭐 제가 뭐 설명드릴 능력은 안 되는데 인간의 그 유전자를 약간 조작한다든가 해서 그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 치료를 통해서. 그거는 일종의 도핑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맞고요. 2번. 야구에서 쓰는 압축 배트, 그리고 수영에서 이렇게 전신 수영복이라고 해서 온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마치 잠수복처럼. 예. 이런 것들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공정성 확보를 위협하죠. 오히려.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축 배트라는 게 야구 방망이를 그 특수 재질로 반발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예, 타구를 멀리 나가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부정행위죠. 그리고 전신 수영복이라는 게 이제 2009년에서 10년 무렵에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입었던 건데 이거를 입으면은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단축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무렵에 세계 신기록이 막 쏟아졌어요. 2009년, 10년도 무렵에 실제로.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싸요. 전신 수영복이. 그래서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돈이 없는 선수들은 못 입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죠. 예. 그래서 금지했고 지금도 못 입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예, 옳지 않으니까. 예. 3번은 어, 3번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예. 도핑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반도핑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도핑이라는 거는 부정행위를 말하고요.
반도핑은 도핑을 잡아내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도핑 시스템이라고 쓰면 안 되죠. 예. 도핑 시스템은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예, 3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튼간. 예, 2번이 완벽하게 옳지 않아서 2번이 답으로 돼 있는데, 이 상태로라면 3번도 틀린 겁니다. 예, 뭐, 도핑 시스템이란 말이, 도핑이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 예, 이게 정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를 잘못 냈어요. 이건 분명히. 4번. 태권도의 전자호구, 축구의 VAR, 이런 것들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이건 맞죠. 예, 왜냐하면은 심판이 그냥 눈으로만 예전에 보고 판단하고 그게 최종적인 결과였을 때는 심판이 못 보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그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예, 선수들도 믿죠. 관중들도 수긍하고 오심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예, 옳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3번도 이상합니다. 이건. 예.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니은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니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욕구도 사실 가장 원초적인 이거를 받고 싶은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호네트와 아렌트가 나왔습니다. 둘 다 독일 사람이죠. 아렌트 뭐 나중에 미국으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태어나긴 독일에서 했으니까 아렌트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모른다 만약에 했을 때 아, 글쎄요 뭐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한나 아렌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시험에 뭐 맨날 나오니까 아렌트가 아닌 건 확실하죠 이건. 아렌트는 뒤에 나오지만 그 악의 평범성 이걸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렌트가 아니니까 답은 호네트인데 그럼 답은 인정이냐 보상이냐 이거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냐 아니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냐. 뭐 말로 놓고 보니까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답은 이제 인정이에요. 호네트고 이게 그 호네트라는 사람이 그 알렉스가 아니죠. 악셀 호네트.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왼쪽에 책이 있죠.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써낸 철학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 노력해서 쟁취하고 뭐 이뤄내고 이러잖아요. 뭐 그렇죠. 뭐그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 뭐이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뭐 뭔가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걸 하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인간이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용어로 정리한 게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그겁니다. 왼쪽에 있는 책 제목처럼.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승리하는 것도 뭐 자체로 즐겁고 통쾌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건 뭐 그 호네트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을 우리가 스포츠 쪽에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호네트 그리고 인정투쟁 인정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1번이 되겠죠. 아렌트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악의 평범성 입니다. 8번. 자, 의무론적 도덕 추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죠. 자, 의무론적 윤리체계 아까 했었는데 그 공리주의의 바탕을 둔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거의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윤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켜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떳떳하게 승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많으니까 보기가 5개나 되니까 이게 뭐 어떤 게 맞고 틀리는지 이게 하나하나 읽어보려면은 짜증나고 힘드는데
기역을 보면요, 일단 가언적 도덕 추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언, 이 말이 어렵죠. 가언이라는 말. 이 가언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가짜가, 예, 뭐 가짜, 거짓 이런 뜻입니다. 이 가언이라고 할 때 가짜가. 그럼 반대말은 뭐냐면요. 어, 뭐 원래 이제 가의 거짓말 반대말은 이제 진인데, 예, 여기서는 이제 정이라고 써요. 정 위에 보여드릴게요. 자, 가언의 반대말은 정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칸트가 남긴 이마누엘 칸트가 남긴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예,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이게 그 칸트의 사상을 뭐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분이 그의 사상을 굉장히 그 압축하는 그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이게 뭐냐면은 뭘 할 때는 항상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예. 뭐 그냥 따지지 말고 그 조건을 따지지 말고 상황을 따지지 말고 그냥 정해놨으면 그대로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언이잖아요. 정언. 조건을 달지 말고 언제나 아까 언제나 했었죠. 언제나 원칙대로 해 이겁니다. 근데 가언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명령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전문 용어로 예,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 뭐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뭐 봐주자 뭐라든가 이럴 때는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게 가언이죠 말하자면. 예. 근데 이 의무론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했죠. 원칙을 지켜야 되고 언제나 도덕은 중요한 것이고 이런 얘기니까 가언이 아니고 정언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예. 의무론적은 가언이 아니고 정언이기 때문에 예, 기억은 틀렸습니다. 예, 그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건 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1번, 2번 탈락. 예,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답은? 예, 아이고, 위에 적어놨는데. 예. 자, 스포츠 지도자 선수 등의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예,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예, 어, 행위 자체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니은도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3번도 탈락이죠. 예.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맞아요. 그래서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어렵죠. 예.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그 굉장히 원칙에 충실하고 예, 예외를 두지 않고 예, 이런 그 사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무론적은 좀 FM에 가깝고 약간 좀 답답하죠. 예. 하지만 뭐 언제나 옳은 예, 잘만 한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뭐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9번이죠. 예, 9번. 보기의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거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존 롤스의 정의론 그에서 파생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예, 한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온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 그 우리 사회의 화두가 이제 공정, 예, 정의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도 그 시사성을 따릅니다. 예.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제를 뭐 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예. 자, 근데 이제 기억은 보시면은 이건 좀 사실 약간 어려워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 기억은 뭐냐면은 남녀 학생 구분 없이 똑같이 참여하도록 했고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똑같은 동일한 참여 시간을 보장했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요.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른바 기계적인 평균을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시도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예, 평균적 그 정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평균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인 중립.
뭐 기계적인 평등 같은 거, 예, 그런 거죠. 이게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 자, 니은 경기를 하는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코트를 바꿔가면서 한다. 이거 뭐 많이 하죠. 축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뭐 농구, 배구 다 이렇게 합니다. 테니스, 뭐 배드민턴 마찬가지죠, 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축구에서 뭐 바람이 한쪽으로만 분다든가 해가 한쪽에 떠 있다든가 그러면 그쪽이 불리하니까 그래 뭐 전후반 바꿔가면서 하자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절차적으로 예, 그 공정하고 평등한 경기를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면은 이제 절차적인 예, 정의라고 합니다. 절차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예. 규칙. 예. 자, 디귿은 소속 선수의 경기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를 이제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잖아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봉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팀 선수라도 그 경기 출전 시간이 다르잖아요. 잘하는 선수는 더 많이 뛰고 좀 기량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들은 적게 뛰고 예. 이건 이거를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른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더 많이 뛰어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게 이제 분배적인 정의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예, 구분해서 좀 정의해 두시기를 바래요. 예, 조금 개념이 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 예가 바뀌더라도 예, 충분히 그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 두시고요. 10번 예, 맥스 실러의 가치 서열 기준 그리고 스포츠에 적용한 사례. 이거는 예, 이거는 이걸 모르면은 예, 이건 뭐 틀립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 예, 그 학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것까지는 안 해야 되냐. 근데 이거를 그 우리가 뭐 생전 본 적이 없는 게 갑자기 뭐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뭐 그건 맞추기 힘들어요. 예. 그런 걸 하나 틀려주세요. 그냥 뭐, 그 출제자가 애썼구나 이러면서.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봤는데 이게 한 세 번 나왔다 그동안에. 예, 그러면 에이 뭐 설마 또 나오겠어 하고 공부 안 하고 가셔서 틀리면 안 되죠 그건. 예. 세 번 나왔으니까 그래 뭐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해두자라든가 두 번 나왔다. 그래도 해야죠. 예. 한 번 나왔다. 해야죠. 그래서 나온 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건 다 하시고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일단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예,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쉘러의 가치 서열 기준이라는 게 뭐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힘든데 예. 지속성, 미분할성, 정초성, 만족성, 상대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속성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의 깊이 이게 이제 만족성이죠. 근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정초성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적어드린 그 위에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정초성이 이게 근거성입니다. 정초라는 게 건물을 지을 때 예, 그 주춧돌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근거죠. 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근거나 정초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맞고요. 4번 분할 확률 가능성 이런 말은 뭐 없습니다. 예. 뭐 이건 그냥 뭐 지어낸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를 내려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예. 사실 뭐 알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예. 모르면 뭐 통 맞출 수 없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변별력이 굉장히 높죠. 이 문제는. 예.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 자, 그 다음 11번. 마찬가지 또 이론 문제, 학술 문제죠. 제임스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 이것도 4개가 있습니다. 공감, 판단, 동기화, 품성 이렇게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 4개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게 나왔어요 쭉 그쵸? 순서대로 나왔네요. 공감, 공감이 감수성이니까 판단력, 동기화, 품성화. 근데 자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예, 모른다고 칩시다. 예. 근데 이 문제는 비교적 그 이론 문제 치고는 쉬워요. 왜냐하면 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라도 읽어봐서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읽어서 맞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통 모르겠으면 뭐 그냥 뭐 찍고 넘어가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자, 이 보기의 지문을 보시면은 이 기역 부분이 이 전체 문장의 어떤 주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핵심 단어겠죠, 이게. 예. 근데 이제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죠,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독해를 한다고 치고 이제 뭐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 이 보기의 내용을 독해를 한다고 치면은 이 문장의 그 동사, 예, 동사가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보시면은 감지하고가 있죠. 여기 보면 예, 뭔가를 감지한대요. 예, 감지한다는 거는 이렇게 느낄 감자고 알지자니까 느껴서 알아채는 거예요. 예, 아 뭔가를 이제 알아채는 거구나. 느껴서 느낌으로 아는 거. 예, 뭘 아냐? 도덕적 이슈들을 감지하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 봐요. 이 답이.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뒤로 쭉 가다 보면은 뭔가를 상상한대요. 예, 상상. 상상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그려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겼을 거야, 뭐 어떤 것일 거야, 뭐 어떨 거야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감지해서 예, 상상하는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덕성의 사구성 요소니까 도덕성의 구성 요소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 도덕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지해서 상상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이 용어로 봤을 때 뭘까요? 예, 감수성일까요? 판단력일까요? 동기화일까요? 품성화일까요? 뭐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자, 감수성이라는 게 뭐예요? 감수성. 여기 보시면 그 영어로 sensitivity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센스 있게 알아채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수. 감자가 느낄 감자잖아요. 아까 감지 나왔죠? 예, 뭔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예. 그쵸? 예. 이거는 이 이론을 뭐 처음 봤어도 조금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조금 쉽지 않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래요. 시험 볼 때. 예, 지레 겁먹고 아유 난 이거 몰라 찍을래 그냥 이러지 마시고 예, 시간이 충분하면은 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의외로 답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다음에 12번. 예, 자연중심주의 사상가. 이것도 사실 뭐 모르면은 틀려요. 어려워요. 근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불침해, 불간섭, 신뢰, 보상적 정의 이런 주장을 했고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스포츠는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고요. 동물권을 유린하는 스포츠도 하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은 폴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예. 생명 중심주의 윤리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여기 나온 다른 분들은 이제 어거스탱 베르크 이분은 환경윤리학을 주창한 사람인데 환경윤리학이라는 게 이제 그 환경학이 그동안에 과학기술 쪽으로만 주로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윤리적인 사고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요. 뭐 알버트 슈바이처는 유명한 분이죠. 이건 뭐 생명에 대한 외경,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자인데 물리학과 철학을 예, 접목시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들 외에 이제 여기 안 나왔는데 피터 싱어라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분도 종차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예, 동물 권 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죠. 예. 13번. 다음 사건들과 거리가 먼 것은 이게 뭐냐면 다 이제 축구장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사례들이에요.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말이 되죠. 축구장에서 관중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전쟁도 나고 뭐 이제 이런 예, 비극이 벌어진 건데 3번도 당연히 그렇게 돼요. 위협적인 응원 문화. 특히 이제 헤이젤 참사가 위협적 응원 문화의 예죠. 뭐냐면 이제 리버풀 팬들이 수적으로 열세였던 유벤투스 팬들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와르르 쏠려가지고 예, 뭐 압사하고 막 이렇게 깔려서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헤이젤 참사인데 그러니까 이건 위협적 응원 문화와 관계가 있고
훌리거니즘이라는 거는 뭐 좀 큰 개념이긴 한데, 특히 이제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그 관중들이 벌이는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화를 말하죠. 예. 이번에 아파르트헤이트는 뭐 답이 아닌 것이, 이것은 이제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던 인종차별 정책, 특히 그 흑인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 정책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뭐 좀 거리가 멉니다. 14번 폭력에 관한 학설들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 학설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1번, 2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바뀌었어요, 학자가. 예. 그러니까 2번의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푸코고요. 1번의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3번은 토마스 홉스가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게 아니고, 악의 평범성은 아까 얘기했던 한나 아렌트죠. 예. 토마스 홉스는 그 리바이어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뭐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뭐 약간 정치학적인 예, 어, 저작이고.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 예, 모방적 경쟁. 사실 이게 스포츠와 윤리에서 이런 것까지 나오면 약간 좀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예. 자신이 닮고자 하는 운동선수를 모방하게 되듯이 인간 폭력의 원인을 공격 본능이 아닌 모방적 경쟁 관계에서 찾는다. 설명이 조금 설득력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교수님이 이렇게 뭐 내셨으니까 우리는 뭐 풀 수밖에 없죠. 예. 답은 4번이고요. 1, 2, 3번은 틀렸습니다. 특히 3번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는 한나 아렌트다. 이건 많이 나왔었죠, 시험에. 예. 자, 그 다음에 15번 기억 디귿에 들어갈 용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어서 잘 보시면은 뭐 의외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윤리 경영이냐 기업 윤리냐. 그 기업 윤리라는 거는 그 기업을 어떤 운영할 때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고, 윤리 경영이라는 거는 이제 경영을 할 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경영을 할 때 이렇게 윤리성의 바탕을 둬서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좀 비슷한 듯 다르죠. 예. 뭐네 거인데 네 거 아닌 뭐 네 거 내 거 같은 뭐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뭐 기업에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칩시다. 뭐. 예. 자, 그럼 두 번째, 니은. 경영자의 윤리적 모모와 경영의 모모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려면은, 뭔가 좋은 거를 잘 하려면은 경영자의 윤리적인 모모가 있어야 되고, 경영의 모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윤리적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까? 이건 글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윤리적인 공동체라는 거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이런 그룹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이상합니다, 좀 말이.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건 말이 되죠. 뭔가를 잘 하려면은, 그걸 하고자 하는 그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니은의 답은 실천 의지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그러면 이제 디귿.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까?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됩니까? 예.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요. 투명성이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죠. 투명성이라는 거는 이게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유리병 같이 보인다는 뜻이니까, 실천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할 거 다 공개하면서 예, 해야 윤리 경영이 비로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설명을 제가 시원하게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기업윤리, 뭐 상업윤리, 의료윤리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이고, 윤리 경영 이거는 이제 경영학의 여러 방식 중에 특히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죠. 정답은 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윤리센터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라기보다는 기관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고,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창기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이 센터가. 뭐 특히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그 뭐 채용 비리 이 안에서 그게 있어가지고 뭐 직원 다시 뽑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근데
아마 이 스포츠 윤리센터의 뭐 설립 목적, 역할 이런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로 여기 보기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없는 게 답이겠죠. 예.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답이 3번이에요. 보시면 1, 2, 4번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보시면. 근데 3번이 왜 답이 안 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 신고자 및 가해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예, 이거를 다 할 만큼 예, 인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크지도 않고 예, 그래서 물론 뭐 지사도 있고 합니다. 뭐 대전인가에 그 지사도 있고 이 센터에 그 행정 직원들이 있고요. 또 그 조사관들이 있는데 조사관들이 이제 대부분 그 전직 경찰입니다. 예. 그 전직 경찰을 채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아니면 얼마나 그 신고를 어느 정도 비율로 다 조사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3번과 같은 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신고자 및 가해자, 그 신고자가 피해자겠죠, 대체로. 예. 그 피해자 및 가해자를 모두 치료하고 상담하고 법률 지원하고 임시 보호와 연결을 한다.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인력이 부족합니다. 3번은 그래서 답이 예, 안 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3번이. 예. 스포츠 윤리센터에 관한 문제가 한 이번까지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왜냐면 이제 이름이 예, 스포츠 윤리이고 우리 과목도 스포츠 윤리니까 예, 나올만 하죠. 예. 시사성도 있고. 예. 자, 보기와 관련 있는 용어. 뭔가 좋은 말들이 쫙 있네요. 존중, 최선, 공정성, 그리고 잠재적 부도덕성을 제어하고 스포츠 참가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과 태도,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도덕적 기재,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3번일 겁니다. 그쵸? 젠틀맨십이 뭐 신사도 같은 거 아닙니까? 신사가 해야 할 뭐 덕목 이런 거니까. 그 스포츠맨십하고 신사도는 거의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보기에서 이제 스포츠를 막 강조했잖아요. 스포츠 참가자,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 얘기는 이제 2번, 3번 중에 3번으로 찍으라는 얘기죠. 예. 스포츠맨십이 정답이 되겠고요. 뭐 리더십이 뭔지는 뭐 아실 테고. 테크네 1번.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학술 용어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뭐 학문 연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원래 학문 연구의 그 두 가지의 그 큰 갈래가 이제 그 에피스테메가 있고요. 테크네가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에피스테메는 그 삶에 관한 그 연구예요. 뭐 내가 안다는 거, 지식을 갖는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탐구고요. 테크네는 이제 아무래도 에피스테메가 너무나 그 큰 담론이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근데 테크네는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즉각적인 기술 같은 겁니다. 예, 이 테크네 할 때 테크가 뭐 테크놀로지, 뭐 테크니션 할 때 그 테크잖아요. 예, 뭐 IT, 예, 인터넷 테크놀로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을 주는 기술, 뭐 학문 중에는 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 회계학 이런 거, 예, 그런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특히 요즘 세상에는 예, 더 많이 필요하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테크네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하고. 예, 그냥 한번 보기에 넣어놓으려고 쓴 겁니다. 예. 자, 다음 문제 18번. 예, 답은 그래서 스포츠맨십. 18번. 자, 대화를 보시면은 언뜻 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그 차별이 숨어 있습니다. 저 백인 선수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까라고 하니까 이제 상현이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관리하고 투지를 발휘한 결과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거죠. 예. 자, 근데 말이야 저 흑인 선수는
야, 저 기술을 저거 누가 가르쳐서 저게 되는 게 아니지,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 그럼 저건 타고난 거야. 천부적인 재능이야. 언뜻 봐서는 이 두 사람은 뭐 아무런 차별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둘 다 칭찬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잘못됐냐는 게 우리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갖고 있는 요겁니다. racial stereotype, 인종을 바탕에 둔 편견 같은 거죠. 예. 미리 정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선수는 어,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흑인 선수는 원래 흑인들은 운동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 뭐 별다른 노력과 관계없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그 두 선수가 각각 노력을 했는지. 예. 어쩌면은 흑인 선수가 더 했을지도 모르죠. 노력을. 예.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이제 인종의 바탕을 둔 차별입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예. 대놓고 차별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답은 3번 인종차별이죠. 만약에 이게 성차별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 선수가 있는데 어? 저 선수는 참 동작이 우아하고 참 얼굴도 참 예뻐 뭐 이라든가 예. 그 선수의 노력이나 성취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다든가 이런 거 예, 이게 당연히 전형적인 성차별이죠. 예. 물론 뭐 잘생기고 이쁜 게 뭐 좋긴 합니다만은 예,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예, 바람직하지 않죠. 예.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 자, 그다음에 뭐 얼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10번 예. 보기와 관련 있는 제도 학생 선수 예,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스튜던트 애슬리트죠. 일정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 선수가. 그럴 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 더 가르치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선수의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예, 이제 학생 선수라는 게 이제 운동부 선수를 말하죠. 예, 요즘에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운동부는 뭐 공부 안 하고 수업도 안 나오고 시험 보면 백지 내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학생 선수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뭔가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최저학력제예요. 예, 최저학력제라는 게 뭐 공부를 최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래도 운동선수 학생 선수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의미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대학 스포츠 이런 데서는 이전 두 학기의 평균 학점이 C 이상이 돼야 예, 경기를 출전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등학교의 주말 리그를 제라든가 고등학교 야구에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 선수들이 운동도 좋지만 예, 공부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최저 학력제가 되겠고요. 체육 특기자 제도는 이제 과거에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이건 뭐 박정희 정권 때 실시한 거고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죠. 운동부의 인권 보장제 그리고 4번 생활권 보장제도 이런 말은 글쎄요.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확한 명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4번 1번이죠. 최저 학력제. 예, 요것도 요즘엔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예,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성이 있어서 시험에 잘 나오죠. 마지막 20번.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내용을 고른다. 자, 이거 의외로 쉽지 않아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걸 풀 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화끈하게. 마지막 문제니까. 예. 스포츠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푸셔야 되냐면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인권은. 예,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 한해서는 뭐 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해도 된다. 이런 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거 틀려요. 예. 뭐안 되지 당연히 올림픽 나간다고 뭐 두드려 패고 가둬놓고 훈련만 시키고 이래도 된다. 이건 안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면 틀려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예.
자, 그래서 맞는 거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다 맞겠죠.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한 권리를 가진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죠? 네, 보편적이죠? 기억 답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네. 국가가 해야 돼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디귿, 종목이나 대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거 틀리죠? 아까 얘기했죠?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디귿은 언뜻 봐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쵸? 아니, 올림픽 같이 되게 중요한 행사, 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치, 뭐, 굉장히 중요한 대회니까, 라든가, 뭐, 프로 선수들은, 예, 걔네들은 뭐, 밥 먹고 하는 게 운동인데, 뭐, 빡세게 해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예, 틀려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리을.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거죠. 이것도 맞죠. 장애인. 예, 장애인에 대한 체육은 보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보장해야죠. 예, 보편적이니까. 예, 누구나 다 스포츠 인권은 누구나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귿 빼고 나머지가 다 맞으니까 기억, 니은, 리을 해서 답은 4번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뭐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점은 2022년 7월이라면 아직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뭐 이제 2023년 봄 이후에 갑자기 열심히 하시게 되겠지만 대부분 뭐 어쨌든 미리미리 열심히 하시면 좋죠. 예. 그래서 어, 열심히 하시고 뭐 지금은 더우니까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럼 물러갈 거고요.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